이 영상은 이도치 않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걸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읽을 책은 안데르센 작가님의 눈의 여왕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죠. 옛날 옛날에 한 악마가 살았어. 그 악마는 모든 악마들 가운데서 가장 사악했지. 어느 날 이 악마는 어떤 마법의 거울을 만들어냈어. 그 거울은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들을 추악하고 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거야. 악마는 그 거울로 세상을 추하게 보는 것을 즐겨하다가 문득 어느 날 궁금한 것이 생겼어. 이 거울을 천사들과 신에게 비추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악마는 하늘로 거울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신에게 들켜버렸지. 결국 신은 괘씸한 나머지 그 마법의 거울을 산산조각 내버리게 돼. 그 거울은 수억 개의 조각으로 깨져 땅으로 쏟아져 내렸고, 그중 작게 부서진 조각들은 세상을 날아다니며 인간에게 피해를 주게 된 거야. 사람의 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왜곡되게 보도록 만들었고, 가슴에 박히게 된다면 심장이 꽁꽁 얼어 차가워지게 만들었어. 정말 끔찍한 일이었지. 자, 이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들어볼래? 큰 도시에는 수많은 집과 사람들로 가득하여 작은 정원조차 가꾸기 힘들 정도로 공간이 작았어.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약간 큰 정원을 가진 두 어린아이가 있었어. 둘은 마치 친남매처럼 사이가 좋았지. 남자아이의 이름은 카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게르다. 어느 따뜻한 여름날, 카이와 게르다는 정원에서 장미를 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카이가 비명을 지르지 뭐야? 아, 심장이 너무 아파. 눈에도 뭔가 들어갔어. 게르다가 걱정스럽게 카이의 눈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카이는 말이지. 어, 이제 괜찮네?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것은 부서진 마법의 거울 조각이었어. 그 조각은 카이의 눈과 심장에 남아 카이를 차갑고 버릇없는 아이로 바꾸었지. 그렇게 차갑게 변해버린 카이는 게르다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아이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카이를 못된 아이라며 손가락질하기 바빴어. 그러나 게르다는 카이가 사실은 착한 아이라는 것을 믿고 그의 곁을 항상 지켰단다. 그렇게 겨울이 찾아왔어. 카이는 게르다를 혼자 두고 썰매를 타러 뒷산으로 가고 있었지. 그러나 갑자기 눈보라가 휘몰아쳤고 썰매는 눈보라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했어. 카이는 너무 무서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었단다. 잠시 후 주변은 조용해졌어. 눈을 뜨자 눈보라는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웬 키가 크고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이 카이 앞에 서 있을 뿐이었어. 그 여인은 바로 눈의 여왕이었지. 많이 추워 보이는구나. 내 외투 안으로 들어와. 눈의 여왕은 카이를 모피로 감쌌어. 그래도 여전히 추워 보이자 카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주었지. 여왕의 첫 번째 입맞춤은 얼음보다도 차가웠지만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게 해주었어. 하지만 두 번째 입맞춤은 그와 동시에 게르다, 할머니, 고향의 모든 사람들을 잊게 만들었지. 카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눈의 여왕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녀와 함께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어. 그렇게 눈의 여왕은 카이를 안고 얼음으로 된 궁전으로 날아간다. 며칠이 지나도 카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은 카이가 뒷산에 흐르는 강에 빠져서 죽은 게 분명하다고 말했어. 하지만 게르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어느새 계절은 봄이 되었지. 게르다는 카이를 찾아 길에 나서게 돼. 뒷산의 강에 다다른 게르다는 강에게 말했어. 강아, 내 친구 카이를 데려간 게 사실이니? 내 친구 카이를 돌려준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빨간 신발을 선물로 줄게. 그렇게 말한 게르다는 자신의 빨간 신발을 강에 던졌어. 신발은 강기슭에 떨어졌지만 잔물결이 그것들을 다시 무트로 옮겼지. 마치 게르다의 소중한 것을 강이 가지려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강이 카이를 데려간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었을 거야. 하지만 게르다는 멀리 던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을 했고, 근처에 묶여있던 작은 조각배에 올라타 다시 한번 힘껏 강에 신발을 던졌어. 하지만 그때 너무 느슨하게 묶여있었던 조각배가 강에서 떠내려가기 시작해버린 거야. 배는 강을 타고 빠르게 흘러갔지. 게르다는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모르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게르다의 눈앞에 드디어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어. 살려주세요. 게르다의 외침을 들었는지 오두막에서 한 노파가 구부러진 지팡이를 짚고 나왔지. 에이, 지팡이를 잡으려구나. 게르다는 노파의 지팡이를 잡고 겨우 배 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정말 감사해요. 전 카이라는 남자아이를 찾던 중이었어요. 혹시 카이를 아세요? 글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구나. 게르다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카이를 찾아 떠나려고 했어. 하지만 손녀를 가지고 싶었던 노파는 게르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핑계를 댔지. 결국 노파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온 게르다에게 마법을 걸어 카이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잊게 만들고야 말았어. 그렇게 게르다는 카이에 대한 기억을 잊고 노파의 손녀로 살아가게 되었지. 시간이 흘러 가을이 찾아오고 화단을 바라보던 게르다는 수많은 꽃들 사이에 한 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 꽃은 카이와 항상 함께 바라보던 장미꽃이었지. 장미를 찾아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던 게르다는 장미가 없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어. 게르다의 뜨거운 눈물은 땅으로 떨어졌어. 그러자 땅 속에서 혹여나 카이에 대한 기억이 돌아올까 싶어 노파가 가라앉혀둔 장미가 솟아올랐지. 그 장미를 본 게르다는 카이에 대한 추억이 떠올랐어. 내가 이곳에 얼마나 머물렀지? 나는 카이를 찾아야 하는데. 게르다는 노파가 알아채지 못하게 밤을 틈타 오두막에서 도망쳤고 오두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까지 달렸어. 한참을 달린 뒤 게르다는 큰 나무 밑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 그러자 반대편에서 커다란 까마귀가 게르다 쪽으로 깡충깡충 뛰어오는 거야. 안녕, 안녕. 안녕 까마귀야? 혹시 카이라는 남자아이를 본 적이 있니? 글쎄, 내가 말하는 그 남자아이라면 산 너머 성에 살고 있는 왕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까마귀의 말을 들은 게르다는 산 너머에 있는 성으로 달려갔어. 까마귀가 말한 대로 성에는 왕자가 살고 있었지만 왕자의 모습을 본 게르다는 카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니? 게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왕자에게 말해주었고 왕자는 게르다를 가볍게 여겨 게르다에게 황금으로 된 마차를 내어주었어. 황금 마차는 빛나는 별처럼 밝게 빛을 내며 어두운 숲 사이로 달려가고 있었지. 하지만 그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산적들이 그 빛을 따라 마차로 몰려들었고 마차를 멈춘 뒤 게르다를 마차에서 끌어내렸어. 이 황금 마차는 우리의 것이다. 이 꼬맹이는 어떻게 하죠? 당연히 없애버려야지. 그때 두목 아내의 등 뒤에 매달려 있던 어린 여자아이가 아내의 귀를 물었어. 아니 이 말썽꾸러기가 뭐라는 거야? 나는 저야 놀고 싶어. 엄마 아빠는 맨날 보물만 챙기지만 나는 친구를 가지고 싶단 말이야. 어린아이는 게르다를 데리고 마차 안으로 들어갔고 산적들은 어쩔 수 없이 마차를 끌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산적의 집에 도착한 게르다는 두목의 딸의 손에 이끌려 그녀의 방으로 갔지. 그녀의 방에는 비둘기, 술록 등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어.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대신 나랑 친구하자. 너는 혹시 공주님이니? 아니야. 나는 내 친구 카이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
게르다는 두목의 딸에게 자신이 카이를 찾으면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 게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한 비둘기가 갑자기 말했지. 저희가 그 카이라는 아이를 봤어요. 눈의 여왕이 카이를 데리고 우리 둥지 위를 지나갔어요. 무슨 소리야? 눈의 여왕이라니. 혹시 어디로 갔는지 기억하니? 눈의 여왕은 분명히 라플란드로 갔을 거예요. 왜냐면 그곳은 항상 눈과 얼음이 가득하거든요. 옆에 있던 술록도 거들었어. 맞아. 그곳은 얼음과 눈으로 가득하지.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대해 잘 안다고. 두목의 딸은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게르다에게 말했어. 게르다, 우린 친구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황금마차는 빼앗겼으니 이 술록을 타고 가. 지금 모두 잠들었을 때 빨리 도망쳐. 두목의 딸은 먹을 음식과 따뜻한 털장화를 선물했고 술록 위에 게르다를 태운 뒤 아무도 모르게 풀어줬어. 술록에 탄 게르다는 아까 비둘기가 이야기했던 라플란드를 향해 밤낮으로 달렸고 두목의 딸이 준 모든 음식을 다 먹었을 때쯤 라플란드에 도착할 수 있었단다. 게르다와 순록은 라플란드의 작은 오두막 앞에 멈춰섰어. 게르다는 밤낮에 달려 지친 순록을 쉬게 하고 작은 오두막에 문을 두드렸지. 잠시 후 문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와 게르다를 맞이해 주셨어. 게르다는 할머니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하고 물었어. 혹시 눈의 여왕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런, 지금 눈의 여왕은 핀란드에 가 있단다. 아이고, 불쌍한 것. 할머니는 순록과 게르다를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셨고 게르다는 몸을 녹이고 배를 채울 수 있었어. 핀란드로 가려면 이 방향으로 계속 달리면 된단다. 어린아이가 혼자 가기에는 너무 힘들 곳일 텐데. 하지만 저는 카이를 구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렇게 게르다는 순록에 타고 할머니를 향해 인사를 마친 뒤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어. 한참을 달린 뒤 마침내 게르다는 핀란드에 도착했어. 게르다는 지금까지 도와준 솔록과 작별 인사를 하고선 눈의 여왕의 성이 있다는 곳으로 향했지. 그렇게 한참을 나아갔을까 눈으로 된 성을 발견한 게르다는 조심스레 성 안으로 들어갔어. 그곳은 아주 차갑고 눈부시게 반짝였단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나도 고요했어. 성 안에는 카이가 뾰족하고 평평한 얼음 조각으로 다양한 낱말을 만들고 있었어. 카이를 발견한 게르다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갑자기 들리는 눈의 여왕의 목소리에 조용히 숨은 뒤 귀를 기울였단다. 사랑스러운 카이, 네가 그 조각으로 영원이라는 모형을 만들 수 있다면 너는 자유의 몸이 될 거란다. 하지만 카이는 눈에 막힌 거울 조각이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없게 만들었기에 절대 그 모형을 만들 수 없었어. 그 모습을 본 눈의 여왕은 실증이 난다는 듯이 말했지. 이제 나는 따뜻한 나라로 가야겠어. 다른 할 일이 아직 많거든. 그렇게 말한 눈의 여왕은 카이를 두고서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 카이는 차갑고 넓은 성에 혼자 남고 말았지. 그때 눈의 여왕이 떠난 것을 본 게르다가 뛰어가 카이를 끌어안고 소리쳤어. 카이, 카이, 드디어 내가 널 찾았어. 하지만 카이는 얼어붙은 몸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이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단다. 그 모습을 본 게르다는 눈물을 흘리며 카이를 안아주었지. 게르다의 눈물은 카이의 가슴에 떨어져 심장에 스며들더니 얼음 덩어리를 녹이고 거울 조각을 씻어냈어. 마침내 카이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고 카이는 게르다를 보고 소리쳤단다. 게르다, 여긴 어디지? 대체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야? 여기 정말로 춥다. 정신을 차린 카이를 본 게르다는 매우 기뻐했어. 카이와 게르다는 서로를 꽉 껴안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얼음 조각들도 기쁨에 겨워 춤을 추었어. 춤을 추다 지친 얼음 조각들이 땅 위로 녹아내리면서 땅에는 어떠한 낱말이 새겨졌는데 그 낱말이 바로 영원이었단다. 이제 눈이 여왕이 돌아오더라도 상관이 없었어. 카이에게 자유를 줄 글자가 바닥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니까.
카이와 게르다는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빠져나와 그들이 살았던 마을로 돌아갔단다. 풍성한 꽃과 나무들이 우거지는 따뜻한 봄이었지. 카이와 게르다는 그들이 살았던 큰 도시에 돌아와 본인들의 집으로 들어갔어. 집은 예전과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하지만 카이와 게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들은 이제 다 자라나 어른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돼. 창밖에는 활짝 핀 장미가 눈에 들어왔지. 둘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의자 위에 앉았어. 그러자 차갑고 황량했던 눈의 여왕의 화려한 성에 대한 모든 기억이 사라졌지. 자리에 앉은 카이와 게르다는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아이들이었어. 바야흐로 눈부시고 화창한 봄날이었지. 준수한 마음과 희생만이 사랑을 영원하게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도서관은 열려있을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다시 찾아주세요.